10가지 일이 주어졌는데 10가지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무협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무협지에서 절대 고수는 누가 되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형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기 개발이라면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건가요? 테스형마저 끌어당김이라니 저 너무 식상하고 피곤해요. 예전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끌어당김이라는 법칙이 나온 거거든요. 성공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읽어봤지만 끌어당기는 법칙이라는 이 말 자체는 저는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끌어당김의 결과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의식적, 무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취했다. 이런 데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룬 우리 정주영 회장님, 또는 2000년이 우리 산업계 최대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이런 분들 보면요. 이분들이 이뤘던 게 뭐 끌어당기면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모든 성공은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시크릿의 방법론도 의미가 있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단하진 않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의외로 저를 롤모델로 삼는 직장인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회사를 관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신만만한 말씀이 기대됩니다. 시작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고대 로마 시대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거의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런 원리는 존재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한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보통은 굉장히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자 되고 싶다.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돈 많으면 좋잖아.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여행도 다니고, 그냥 좀 쉬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이 생각하는 이런 목표는, 실행력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맞아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이 모두의 그냥 막연한 목표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막연한 목표는 무의식이 일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무의식이 일하게 하는 것이 몰입이다.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실행을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시대에 아르키메데스 학자 있잖아요. 이분이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분이 목욕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뉴턴도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체 사이에 뭔가 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과를 보고서 두 물체 사이에 사과가 가벼우니까 지구가 당겨서 골로 당겨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류인력을 찾으신 거죠. 이것도 이제 몰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도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우리 천수만의 방조제를 쌌는데 중간에 너무 조류가 강해서 뚝을 이제 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분이 폐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조류를 막고서 그 방조제를 완성을 합니다.
뭐 이런 거가 저는 회의 시간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아마 정 회장님이 자다가 또는 딴 거 하다가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 말고라도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다가 뭔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그거를 실행했던 경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몰입이 아무 생각을 했었을 때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목표가 굉장히 스스로한테 절실해야지 이런 몰입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말씀드립니다. 테트리스에 몰입하다 보면 밤낮으로 천장에 테트리스 블럭만 보이는데 제가 정말 몰입을 했나 봐요. 목표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내 무의식이 일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목표 달성, 유레카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확실한 거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으면 몰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가지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머릿속에 중요한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보통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렇게 되니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 보면요, 10가지 일이 주어졌는데 10가지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머리가 몰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놓이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에는 몰입이 안 들어가면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데 항상 바쁘고 결과물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일에 허덕이는 분들은 이제 제가 많이 봅니다. 참고적으로 다만 이제 저처럼 한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몰입을 할 수 있어서 결과물이 좀 좋게 나올 확률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쟤 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쟤 너무 여유롭다. 일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0가지를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쟤는 성실하다. 쟤는 부지런하다. 뭐 이런 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다 일단이 있습니다. 테스 형 집에서도 버리는 거 너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몰입에도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적어도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35살에 찾았잖아요. 그거 찾는데도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 1위는 어느 조사나 똑같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1위입니다. 근데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표는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유학을 가서 농업, 조경을 공부한다. 뭐 이렇게 목표가 이제 저절로 세팅이 됩니다.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경제적인 목표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군지, 그거를 이제 찾아봅니다. 그 당시에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였어요.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윈도우 만들어서 판 분이잖아요. 워렌 버핏은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가 되거나 투자가가 되거나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게을리기 때문에 사업이 저한테 맞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결단력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투자가 좀 더 나한테 적합할 것 같다 해서 이제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계속 뭐 조금씩 이제 일어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몰입이 되면요, 이런 목표가 굉장한 실행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게을렀는데도 어느 정도의 실행력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둘씩 이제 일어나가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자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다 보면은 목표치가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유학을 와서 살려면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걱정 없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금 흐름에 맞춰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머리가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래 가치보다는 주거 가치가 높은 집을 찾게 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월세나 전세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몰입의 과정이 괴롭지는 않으셨어요? 요즘 자기계발이다, 끌어당김 열풍이다 해서 너도 나도 편승해서 시작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이제 내면에서 우러나지 않은 목표인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적어놓고 뭐 억지로 뭐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걸 뭐 100번씩 적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한다는데, 사실은 그걸 억지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내면에서 우러난 목표라야지 저는 이제 굉장한 실행력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괴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보람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어렸을 적 가난을 몸서리치게 느낀 분들이 자주 상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또 이제 월나라 부처는 곰의 쓸개를 빨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내면에서의 그런 목표가 굳게 서면은 그 몰입이 돼서 그 과정이 그렇게 괴롭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무협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무협지에서 절대 고수는 누가 되죠? 보통 아버지의 원수,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입이 되면 누구나 괴롭지 않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보기 드물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지구력도 부족하고요. 그래도 이제 그런 원하는 목표가 간절하고 내면에서 우러나서 이제 세팅이 되면은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괴롭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테스 형은 전혀 안 괴로우셨구나. 제가 듣기론 아내분은 꽤 괴로웠다고 하시던데요. 그 과정에서 와이프가 저한테 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요, 계속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말로다가 계속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계속 제가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주기적으로 외국 대학교 농대의 정보를 엑셀에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거 볼 때마다, 아니 그걸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계속 그렇게 정리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가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고 추후에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몰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게 몰입이 되는 생각이라야지만 한다. 아, 어쨌든 테스 형은 행복하셨군요. 그럼 목표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감사하는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다 보면요, 이게 당연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거의 모든 경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게 되고 그 일을 쉽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수주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주영 회장이 선주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 배 계약을 해주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얻어서 조선소를 지어서 당신 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져서 현대 조선이 나온 거거든요. 제 생각엔 선주가 허무맹랑하지만 정 회장님의 어떤 긍정적인 태도, 그런 감사하는 태도, 이런 거를 보고서 결정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자세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진짜 뭐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를 도와줄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케이스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와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태클 거는 분들도 의외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견지해야지 주변에서 도와주고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 중에서 레전드라고 하는 분이 제가 보기엔 세 명인데 우리나라 이제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세 분의 어떤 태도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죠. 근데 이제 뭐 흔히들 악마의 재능을 타고났다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까 말한 세 분처럼 그렇게 레전드 반열을 못 오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결국 성공도 인간관계로 귀결이 되네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로 귀인을 불러들여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각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진짜 인생이 바뀝니다.